거기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청소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면 끝납니까? 그리고 그 순간 탁! 남자의 손이 청소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순간 한 여성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은 청소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벽 5시 반. 화령그룹 본사 로비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청소부 정하윤 씨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능숙했죠. 하윤 씨는 천천히 부회장 전용 구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누군가 떨어뜨린 유리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런, 누가 이렇게 놔뒀네. 하윤 씨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란 하윤 씨가 고개를 들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 강준혁이었죠. 준혁은 새벽부터 출근에 중요한 미팅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부가 자기 전용 구역에 있는 게 못마땅했어요. 눈이 없습니까?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곳입니까? 하윤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리 조각이 있어서 변명은 됐고 당장 치우고 꺼지세요. 준혁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바닥에 그만 발을 헛디딘 겁니다. 흑! 준혁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죠. 명품 구두가 물에 젖었고 바지 끝자락에도 물이 튀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청소를 이따위로 합니까? 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윤 씨에게 다가갔어요. 부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윤 씨의 사과가 끝나기도 전에 준혁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하윤 씨의 손에서 걸레통이 떨어졌습니다. 청소도구함이 와르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이미 출근한 몇몇 직원들이 소리에 놀라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당신 같은 이따위 청소부가 우리 그룹을 더럽힌다는 걸 모릅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하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그녀의 손목은 준혁의 힘에 붉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준혁의 손이 하윤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부회장의 권력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윤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손으로 뺨을 감싸 쥔 채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비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장면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당장 다 지우라고 해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부회장님.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주머니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장면을 녹화하려던 거였죠. 하지만 곧바로 옆에 있던 인사팀장 윤미정이 그의 팔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신입사원을 노려봤습니다.
신입사원은 겁에 질려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죠. 준혁은 마지막으로 하윤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당장 해고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윤 씨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청소도구들을 주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주변 직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막 돌아온 듯 보였죠.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 화령그룹 창립자의 손녀이자 정하윤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죠. 소연은 로비로 들어서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색하게 서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 청소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고 있는 여자.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폭행 아닌가요? 그녀가 청소부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왜요? 저분이 맞으신 것 같은데. 저분은 강 부회장님입니다. 건드리면 죽어요. 정말로요.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소연의 시선은 여전히 청소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그 떨리는 손, 구부러진 등, 그리고 뺨에 눈물 자국.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소연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청소부 정하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눈물 자국을 발견했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그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 회사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차에는 긴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일은 잊어라. 소연은 쪽지를 찢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녀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메모리 카드는 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강준혁, 당신이 한 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청소부가 맞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CCTV를 확인해야 해요. 분명히 찍혔을 거예요. 소연은 서둘러 지하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누군가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윤미정이었죠. 미정은 경비원 앞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어제 로비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어머, 소연 씨? 미정이 소연을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출근 시간도 안 됐는데.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경비실에 웬일이세요? 미정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말을 이었죠. 아, 어제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있어서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러 왔어요. 그 작은 소동이라는 게 부회장님이 청소 부분을 때린 일 말씀이신가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어요. 소연 씨, 그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는 회사만의 처리 방식이 있어요. 처리 방식이요? 폭행을 은폐하는 게 회사의 처리 방식입니까? 소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미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당신 아직 수습 기간이잖아요. 이런 일에 괜히 끼어들면. 끼어든다고요?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잠시 소연을 노려보더니 표정을 바꿔 회유하듯 말했어요. 소연 씨,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시죠? 그럼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세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다들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저는 못 넘어갑니다. 소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소연 씨, 인사평가라는 게 있어요. 당신 하나쯤 묻어버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정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 삭제 완료했죠? 네, 팀장님. 어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로비 구역 영상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비원의 대답에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지워버렸다니.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연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참, 소연 씨. 법적으로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리고는 비웃듯 웃으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윗선 명령이라.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봤죠. 화면에는 삭제된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혹시 백업 서버 같은 건 없나요? 백업이요? 본사 서버에는 자동으로 저장되긴 하는데 그것도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건가요? 경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닐 겁니다. 삭제해도 흔적은 남거든요. 전문가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소연을 불렀어요. 저기요. 소연이 돌아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경영전략팀 서지훈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 씨죠. 알고 있어요.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대화 다 들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윤 팀장한테 그렇게 맞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조심하세요. 진짜로요. 지훈은 명함을 하나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소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CCTV 원본은 다른 서버에도 자동으로 남습니다. 본사 IT실 백업 서버요.
거기는 권한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쉿,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정하윤 회장님 사고 이후로 이 회사가 이상해졌어요. 그분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하윤 회장님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었으니까요. 네. 아, 소연 씨가 그분이 딸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지우는 한 번 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연은 경비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CCTV 원본, 백업 서버, 그걸 어떻게 확보하지? 그때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청소부였어요. 소연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는 소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다른 복도로 사라졌죠. 왜 저를 피하시는 거죠? 소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강준혁 부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미정이 보고를 하고 있었죠. 부회장님, CCTV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이라는 직원이 계속 캐고 있어요. 어제 현장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소연? 그게 누구요? 정하윤 전 회장의 딸입니다. 해외에서 막 돌아왔어요. 뭐?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하윤의 딸이 돌아왔다고요?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애 당장 처리하세요. 회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하윤, 그 여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딸까지 나타나다니.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책상 위에 누군가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입사원 한 명의 인사 발령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발령지는 부산지사,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죠.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소연은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서지훈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소연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날 밤 소연은 서지훈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였죠.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이 일 계속하실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강 부회장 쪽 사람들이 소연 씨를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출근해서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제 그 청소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로비에는 다른 청소부가 일하고 있었어요. 어디 계신 걸까? 소연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소연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은빛 체인에 매달린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오래된 듯 광택이 조금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소연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청소부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문에는 관리 직원 휴게실이라고 써 있었죠. 소연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벽에는 근무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어요. 정하윤.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소연은 스케줄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하윤이라는 이름 옆에는 본관 3층, 5층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여자 청소부가 서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직원 휴게실인데 일반 직원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냥 혹시 정하윤 씨라는 분 아세요? 청소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윤 씨요? 왜요? 제가 드릴 물건이 있어서요. 이 펜던트를 주었는데. 소연이 펜던트를 보여주자 청소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하윤 씨가 소중히 하시던 건데. 어디서 주우셨어요? 엘리베이터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하윤 씨 지금 5층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청소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5층 회의실 근처에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연은 서둘러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펜던트를 꼭 쥔 손에서 땀이 났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냥 청소부분한테 물건 돌려드리는 건데. 하지만 소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층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소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저기요. 청소부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연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소연이 펜던트를 내밀자 청소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청소부. 정하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연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눈빛, 이 얼굴, 하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3년 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거칠게 만들려 애썼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하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왜 손이 이렇게 떨리세요? 소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이래야 해요. 하윤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소연은 놓지 않았어요. 이 펜던트, 제가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소연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집에 있던 사진.
소연은 황급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죠. 이거예요. 소연이 사진 한 장을 하윤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소연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 목에는 지금 하윤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누구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모르세요? 정말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연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소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하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나를 모르는 척 해줘.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건 거짓이야.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윤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윤미정이었습니다. 하윤은 급하게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들어. 지금은 위험해. 나를 찾지 마. 제발. 어머니. 하윤은 소연의 손을 뿌리치고 청소 카트를 끌고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 씨, 업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윤미정이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청소부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혹시 사적인 일로 회사 직원 괴롭히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 봤는데요. 직원 손목까지 잡고 계셨잖아요. 미정은 소연 앞까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 씨 경고했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이러시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오하세요.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죠. 미정은 쪼르르 구두 소리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다시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어머니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죠. 소연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화령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 날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는 1997 창립 10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 목에는 그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돌아가신 척 하신 거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꺼내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강준혁과 윤미정. 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 소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화령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어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소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느꼈던 슬픔과 그리움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연은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스위스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의사들은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국제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발신이 제한된 번호입니다. 소연은 다시 걸어봤지만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소연은 메신저를 열었어요. 아버지와 주고받던 대화창을 확인했죠.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소연아, 한국 돌아갔니? 회사 일은 잘 되고 있고?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그 이후로는 아무 답장이 없었어요. 소연은 요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소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소연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음성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은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댔습니다. 소연아, 들어라. 하유는, 내 어머니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마치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살아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해라. 위험해. 준혁이가. 그때였습니다. 배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이정도 회장님, 뭐 하십니까? 안 돼, 소연이한테. 핸드폰 주세요. 지금 당장. 우당탕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아버지. 소연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신 제한 메시지만 떴어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은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발신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위스 취리히가 아니라 제네바.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은 취리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제네바에서 전송됐어요. 이상해. 왜 다른 곳에서 보낸 거죠? 소연은 요양원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펜뷰 요양원입니다. 저, 이정도 환자분의 딸입니다.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정도 환자분은 현재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십니다. 며칠째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언제쯤 통화할 수 있나요? 그건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딸인데 면회도 못한다고요?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각.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누군가 아버지를 가두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소연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야 했어요. 새벽 6시 소연은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죠. 3층, 4층, 5층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소연은 지나가는 청소부 한 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하윤 씨 못 보셨어요? 하윤 씨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관리소장님이 걱정하시던데.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소연은 황급히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관리소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체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소장은 전화를 끊고 소연을 받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정하윤 씨 어디 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곤란합니다.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소연의 간절한 눈빛에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순 없고 하윤 씨 사물함 번호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혹시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장은 작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소연은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벌옷과 작은 가방이 있었죠. 가방을 열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소연은 주소를 핸드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더 발견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어머니가 소연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글이 쓰여 있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다 설명할게. 사랑한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지훈이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어디세요? 회사요. 왜요? 지금 당장 조심하세요. 윤미정 팀장이 소연 씨 사무실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소연 씨 책상 서랍에 도청 장치가 있었어요. 제가 몰래 제거했습니다. 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가 한 통화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연 씨,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소연은 전화를 끊고 휴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미정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소연을 발견한 미정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어머, 소연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쪽이야말로요.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미정은 소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소연 씨, 충고 하나 할게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진심으로요. 미정은 소연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꼭 지켜낼 거예요. 소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주소지로 가보려 했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3년 전 어머니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죠. 소연은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성된 경찰 보고서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교통사고 기록 열람 신청입니다. 신분증이랑 관계증명서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 사고 당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목격자 없음? 그렇게 번화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소연은 사고 현장 사진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 사진은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에서 사진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어요. 정하윤 씨 사고건이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형사는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죠. 이상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보통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 고의로 포맷된 것 같은데요. 고의로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4대 블랙박스가 전부 포맷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형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고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니까 상부에서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부에서요? 네. 보통 이런 사고는 좀 더 꼼꼼히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바로 종결됐어요. 소연은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어요. 사고 전 피해 차량이 약 2km 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미행을 받은 정황 포착? 형사님, 이거 미행이요? 아, 그거요? 당시 조사관이 의심스럽다고 기록해둔 건데 결국 확인은 안 됐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미행 차량 번호는 확인 안 됐나요? CCTV를 찾아봤는데 그 구간 카메라가 고장이었대요. 참 묘하게도.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거였죠. 혹시 이 사건 다시 조사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소연은 형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소연 씨죠? 저 한국생명보험 사고조사팀에서 근무했던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보험회사요? 네. 소연 씨가 오늘 어머니 사고 기록 열람하신 거 알고 연락드렸어요.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3년 전 정하윤 씨 사고건.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네. 당시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조사를 중단하고 바로 보험금 지급하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만 화령그룹 쪽에서 압력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령그룹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사고 당일 정하윤 씨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요? 네. 하지만 그 기록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 씨, 조심하세요. 이 일,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겁니다. 잠깐만요. 좀 더 자세히.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죠.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블랙박스 삭제, 미행, 브레이크 이상, 그리고 회사 쪽 압력. 누군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지훈이었어요. 소연 씨, 지금 어디세요? 경찰서 앞이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훈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어머니 사고가.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찾은 게 있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뭔데요? 3년 전 사고 일주일 전에 회사 법인 차량 한 대가 대여됐어요. 그런데 대여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어요. 그 차, 혹시 번호판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핸드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사진이었어요. 소연은 그 번호를 경찰서에서 받아온 서류와 대조해 봤습니다. 미행 차량 추정 번호와 일치했어요. 이게 그 차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 씨,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누가 그 차를 빌려간 거예요? 그게 대여자 이름이 위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승인 사인을 보면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강준혁 부회장 측근이 승인했습니다. 소연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준혁? 그 사람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아파트 앞에 누군가 쪽지를 놓고 갔다는 문자가 왔어요. 관리실에서 보낸 문자였죠. 소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쪽지와 함께 찢어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이었어요. 얼굴 부분이 칼로 긁혀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 파지 마라. 다음은 진짜 내 차례다. 소연은 쪽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고는 계획된 것이다. 강준혁이 연루되어 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협박은 두렵지 않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소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소연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너까지 다치면 안 돼.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위험해. 제발 그만. 안 돼요.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소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조심해라, 내 딸.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대형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령그룹 강준혁 부회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투명 경영과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화면 속 강준혁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희 화령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옆에 있던 직원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우와, 부회장님 정말 멋지시다. 개혁을 하시겠다니. 맞아요. 우리 회사도 이제 달라지겠네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자기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내 방송이 켜졌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관 대강당에서 부회장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전 직원 필수 참석입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강준혁의 쇼를 봐야 한다는 게 역겨웠죠. 오전 10시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로 강준혁이 올라왔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바로 투명 경영에 대한 약속입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하윤 전 회장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준혁은 잠시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퍼하는 것처럼요. 저 거짓말쟁이.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모든 인사는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소연 옆에 앉은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지신 것 같지 않아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위 준혁을 노려볼 뿐이었죠. 연설이 끝난 후 직원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사무실로 가는데 윤미정이 다가왔어요. 소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부회장님이 소연 씨를 보자고 하시네요. 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가보면 알겠죠. 미정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미정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버튼이 눌렸죠. 부회장실. 소연은 그곳에 처음 가봤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강준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 씨. 준혁은 돌아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연에겐 섬뜩하게 느껴졌죠. 앉으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소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연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오늘 소연 씨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소연 씨 어머니 말이에요. 정하윤 전 회장님.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소연 씨가 요즘 어머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경찰서도 다녀오시고 보험회사 사람들한테 연락도 받으시고
감시하고 있었구나.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 어머니인데요. 물론이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하지만 소연 씨, 과거를 너무 파헤치는 건 좋지 않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소연 씨 어머니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준혁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진짜 이유를요. 준혁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세셨어요. 회사 경영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죠. 결국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니는 자살하신 게 아니에요. 사고도 아니고요. 소연은 일어서며 준혁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그 누군가가 혹시 부회장님 아니세요?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소연 씨,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미행 차량, 조작된 대여 기록, 그리고 부회장님 측근의 승인 사인까지. 준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소연 씨, 정말 영리하시네요. 어머니 닮으셨어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로 뭘 할 건데요? 경찰에 가실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해보세요. 준혁은 소연 앞까지 다가왔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증거라는 게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소연 씨 아버지. 지금 스위스에 계시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리면, 건드리다니요. 전 그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노안으로 요양 중이신데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아니겠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소연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연 씨, 제안 하나 할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해요. 소연 씨는 영리하고 능력도 있어요. 제 밑에서 일하면 좋은 대우를 해드리죠. 싫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준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회사에서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소연은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봐도 되나요? 그러세요. 그리고 소연 씨. 소연가 문을 열려는 순간 준혁이 말했어요. 2주 후에 이사회가 열려요. 그날 제가 정식으로 회장이 됩니다. 그 후엔 소연 씨가 이 회사에 있기 힘들어질 거예요.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연은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2주. 2주밖에 없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지훈이었어요. 소연 씨, 방금 인터넷 뉴스 봤어요? 아니요, 무슨. 강 부회장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전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광고비를 엄청 뿌린 것 같아요. 소연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령그룹 강준혁 부회장, 투명 경영 선언. 개혁의 아이콘, 강준혁을 주목하라. 차세대 경영인 강준혁의 비전. 온통 준혁을 칭찬하는 기사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소연 씨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오늘 오후에 임원 2명이 좌천됐어요. 강 부회장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이에요. 뭐라고요? 이 회사 완전히 강 부회장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순 없어.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강준혁을 무너뜨려야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요. 챕터 7 숨겨진 유언장을 찾아내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강준혁과의 대면이 아직도 생생했죠. 소연은 어머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진, 편지, 낡은 수첩. 하나씩 다시 살펴봤어요.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천으로 쌓여 있는 작은 물건이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금고 열쇠였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은빛 광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열쇠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본사 19층. 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9층. 거기가 회장실 층이잖아요. 소연은 열쇠를 꼭 쥐었어요. 이게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19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19층은 임원 전용입니다. 출입카드를 대주세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층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어떻게 올라가지? 소연은 일단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9층 출입카드 빌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해요. 점심시간에 봐요. 점심시간. 소연은 지훈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소연 씨, 19층에 왜 가려고 하세요? 금고 열쇠를 찾았어요. 19층에 있는 금고래요. 소연은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지훈은 열쇠를 자세히 봤어요. 이거 회장실 금고 열쇠 같은데요. 회장실이요? 네. 옛날 정하윤 회장님이 쓰시던 방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고요. 그럼 거기 가면. 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강 부회장이 잠가놨거든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괜찮아요. 저도 이 회사가 바로잡히길 바라니까요. 그날 밤 10시. 소연은 회사 근처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나타났어요. 손에 출입카드를 들고 있었죠. 제 카드예요. 조심해서 쓰세요. 그리고 11시 전에는 나와야 해요. 알겠어요. 소연은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에게 야근한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9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발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소연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전 회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숨었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옆 창고 문을 열고 재빨리 숨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청소부였어요. 그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책상 뒤 벽에 있는 액자를 치우고 있었어요. 액자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어? 경비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금고를 닫고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어요. 그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방을 나왔죠. 아, 청소부 아줌마시구나. 깜짝 놀랐네. 죄송해요. 청소 좀 하려고. 이 방은 잠겨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조심하세요. 경비원이 지나가고 어머니도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뒤 벽에 액자를 치웠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죠. 소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금고에 꽂았습니다. 돌렸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봉투였어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소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화령그룹 창립자 이정도의 유언장.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정도는 이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화령그룹의 경영권은 아내 정하윤에게 있다. 둘째, 정하윤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경영권은 딸 이소연에게 승계된다. 셋째, 강준혁은 경영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소연은 유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장 뒤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횡령 증거, 불법 거래 내역, 뇌물 명단.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가 돌아보니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미정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볼 말인데요. 무단 침입이에요, 이건. 저는 경위서 써야겠네요. 그리고 이 일은 부회장님께 보고해야죠. 미정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소연은 유언장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잡아당겼죠. 나요. 이건 회사 중요 서류예요. 이건 제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지훈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 소연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죠. 팀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으면 증거인멸죄로.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틈에 소연은 유언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2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미정은 소연을 노려보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소연 씨,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훈우 씨. 빨리 나가야 해요. 미정 팀장이 보안팀을 부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소연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죠. 어머니는 도망치듯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USB를 주었어요. 소연 씨, 빨리요.
지훈의 재촉에 소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소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찾았어요. 소연은 가방 속 유언장을 만졌습니다. 이걸로 강준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소연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USB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CCTV 원본, 회계장부 녹음 파일, 어머니가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었어요. 가방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USB가 들어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19층 이사회실로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 강 부회장님이 정식으로 회장이 되시는 거 맞죠? 그렇대요. 드디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9층 버튼을 눌렀죠. 이사회실 앞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정도 전 회장의 딸이고요. 그래도 유언장 관련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법무팀에 확인해 보세요.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들어가세요. 소연은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안건은 강준혁 부회장의 회장 취임건입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정도 전 회장의 딸 이소연입니다. 발언권이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의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무슨...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정하윤이 들어왔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청소부가 왜...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소연은 하윤 옆에 섰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소연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강준혁이 청소부를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조작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입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IT팀에 확인해 보세요. 삭제됐던 CCTV 원본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지 않습니까? 부회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건 오해가 있었던 거고. 오해요? 소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소연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회계장부였습니다. 지난 3년간 강준혁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47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완전히 조작된 자료라고요. 준혁이 고함을 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서지훈이 이사회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저는 경영전략팀 서지훈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추출한 원본 데이터예요.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정말 원본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연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정치인 로비 명단, 불법 거래 계약서, 뇌물수수 증거. 모든 게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사회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강 부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의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그리고 소연은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정도 전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법무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팀장이 유언장을 받아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진본입니다. 필적 감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법무팀장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화령그룹의 경영권은 정하윤에게 있다. 정하윤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경영권은 딸 이소연에게 승계된다. 강준혁은 경영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건가요? 유언장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숨겨진 거죠? 준혁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정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천히 청소부 모자를 벗었어요. 이사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정하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하윤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살아있습니다. 3년 전 사고는 누군가의 계획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저는 죽은 척하고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하윤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준혁, 당신이 지시한 거죠? 제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도, 증거를 없앤 것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강준혁 부회장의 회장 취임권은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보안팀 들어오세요. 의장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강준혁 씨를 법무팀에 인계하세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 돼요. 이건 음모예요. 다 음모라고요. 준혁은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장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아니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하윤은 소연을 바라봤어요.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제 딸에게요. 어머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너는 나보다 강하고 올바른 사람이야. 이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됐어. 내가 해낸 걸 봤잖니. 이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소연 씨를 지지합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하나둘 이사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럼 이소연 씨를 차기 경영 승계자로 인정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너야말로 수고했어,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뉴스는 화령그룹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화령그룹 강준혁 전 부회장,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정하윤 전 회장, 3년 만에 생존 확인, 청소부로 위장의 증거 수집, 화령그룹, 투명 경영 선언, 이소연 신임 경영 승계자 선정. 소연은 회사 로비에 있는 TV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강 부회장님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소연 씨가 정하윤 회장님 딸이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소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검찰청 조사실, 강준혁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강준혁 씨, 정하윤 전 회장 차량 사고에 관여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미행한 법인 차량 대여 기록에 당신 측근의 사인이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정비소 직원 증언도 확보했고요. 저는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준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횡령 47억 원, 배임, 폭행, 살인 미수. 증거가 명확합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저도 진술하러 왔습니다. 준혁이 미정을 보며 눈을 부릅떴어요. 당신, 무슨 짓을...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아니, 이제 전 부회장이시죠.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신자. 준혁이 소리쳤지만 경찰이 그를 제지했어요. 미정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강준혁 씨가 3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저도 일부 관여했고요. 정하윤 회장님 사고도 그가 계획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하윤을 제거해야 해. 저 여자가 있는 한 내가 회장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많아. 사고로 위장하면 돼.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을 것 같네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정하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직원들과 주주들이 박수로 맞이했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저는 청소부로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나쁜 방향으로요. 주주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신 제 딸 이소연에게 이 회사를 맡기겠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용기 있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유는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개혁 TF팀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로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언, 폭행, 갑질,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청소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뒤쪽에서 청소부 몇 분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총회가 끝나고 소연은 경영개혁 TF팀장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며칠 후 강준혁의 개인 서재를 압수수색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 봐요. 한 수사관이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정치인 로비 명단, 불법 계약서, 비자금 통장. 이건 엄청난데요. 즉시 본청에 보고하세요. 이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강준혁, 정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 확대, 화령그룹 비리, 빙산의 일각. 추가 조사 필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소연에게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소연 씨, 수고하세요. 덕분에 회사가 살 것 같아요. 익명 게시판에는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리더가 나타났다. 이소연 팀장 응원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희망이 있구나. 소연은 서지훈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경영전략팀에서 개혁 TF로 오실 의향 있으세요? 물론이죠.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천만에요. 소연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직은 아니야, 소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왜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직 아버지를 데려와야지. 하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위스에서 아버지 모셔올 준비를 하고 있어. 곧 돌아오실 거야. 정말요? 응. 의사들이 이제 괜찮다고 했어. 좋은 소식 들으시면 더 빨리 회복하실 거야. 소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지켜야 했어. 그게 엄마 역할이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고마워,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강준혁의 1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또한 추징금 47억 원, 그리고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서 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잘못된 선택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리는지. 법정을 나서는 소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세요? 소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이 그 증거예요.
앞으로 화령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그게 제 목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화령그룹 본사 로비는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청소부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 회사에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경영개혁 TF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벽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서지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요즘 과장님 업무에 적응은 되세요? 네, 덕분에요. 팀원들도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지훈은 한 달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오늘 발표할 건 청소 노동자 인권 개선 프로젝트예요. 제가 제일 신경 쓴 프로젝트예요. 소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휴게 공간 개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회의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연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청소 노동자분들의 처우입니다. 소연은 화면을 넘겼어요. 앞으로 최저 임금 120%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4대 보험을 완벽히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연차 사용도 보장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에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을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결국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신 글귀였죠. 사람을 먼저 보라. 소연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청소부 복장을 한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이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폭행 사건이 있던 날의 모습을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하윤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바쁜데 괜찮니? 괜찮아요. 앉으세요. 하윤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구나. 다들 밝은 표정이야.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기반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내일 돌아오신대.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응. 의사들이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했어. 이제 한국에서 지내셔도 된대.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공항에 같이 가자. 당연하죠. 다음 날 인천공항. 소연과 하윤은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소연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아, 우리 딸.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공항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진짜 재회였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소연은 아버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고맙구나, 소연아. 아버지는 말수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하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야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아버지는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회사 일은 어떠니?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연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화령그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령그룹 업계 최초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모범 사례로 주목. 이소연 TF팀장, 사람 중심 경영으로 업계 변화 이끌어. 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저게 다 내가 한 일이구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소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방송국에서 소연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 내 갑질 근절, 화령그룹의 변화. 소연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소연 씨,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청소부 한 분이 맞는 걸 봤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꾼 거군요. 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화령그룹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화령그룹은 투명 경영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소연가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의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회사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소연은 혼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그날 어머니가 맞았던 그 자리에 섰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었지. 소연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쓸었어요. 어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이 회사를,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이 회사를 바로잡았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게요.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사랑한다, 내 딸.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어요. 3년 후 화령그룹은 업계 1위 투명 경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소연은 최연소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청소 노동자 인권 개선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는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남았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